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클래스에 이어서 이제 상속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상속은 기존 클래스의 작동 방식을 이제 특수화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원본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원본 클래스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기반 클래스 또는 상위 클래스 그리고 부모 클래스 이런 말을 다 통용해서 써요. 본 강의에서는 상위 클래스라는 용어를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속을 받는 클래스, 원본 클래스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를 뭐라고 하냐면 파생 클래스 또는 하위 클래스 그리고 자식 클래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하위 클래스라는 용어로 일단은 통일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상속을 통해서 하위 클래스는 이제 상위 클래스의 코드를 구현하지 않고도 그 코드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어, 구현을 따로 하지 않고도 그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메소드라든지 아니면 속성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코드를 재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상속을 이제 하지 않고서 클래스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상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클래스는 어,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A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뭐 이렇게 내용을 썼었죠. 그럼 이 A라는 클래스가 아무런 것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로 자동으로 상속을 받아서 이제 A라는 클래스가 구현이 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이제 모든 클래스의 조상 클래스예요. 어떤 클래스든지 뭐 여기서 얘를 상속을 받아서 얘를 만들고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고 했다 하더라도 모든 클래스의 상속 관계를 쭉 따라가다 보면 맨 최종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클래스는 다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어, 상속받아서 뭘 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클래스 A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보죠. 그리고 구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A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요것에 스트링 값을 A를 이렇게 만들면은 우리가 이제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거는 어떤 특수 메서드죠? 요 특수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구현이 됐었죠. 그 문자열로 되는 거 특수 메서드. 그리고 프린트 s 해서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문자열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이 str이라는 특수 메서드를 구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자열이 메서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자, 이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A라는 클래스가 어디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오브젝트로부터 상속을 받았고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여기에는 이미 기본적인 str과 같은 특수 메서드가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얘가 이제 구현이 되어 있어요. 미리.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그 구현 내용을 A라는 클래스가 그대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속을 구현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었죠. 뭐 정적 속성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정적 속성이었죠. 요걸 설명하기 위해. 그래서 특징은 여기서 이름 그리고 밸런스를 이제 그러니까 계좌주하고 이제 잔고를 입력을 받으면 그 잔고를 이제 초기화를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를 하나씩 증가했죠. 생성할 때마다 이 이니트는 이제 생성할 때마다 이제 초기화 때문에 생성이 무조건 초기화 구문에서 무조건 나오게 되는 속성이잖아요. 그죠? 초기화할 때마다 이게 매번 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초기화될 때마다 이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주니까 전체 생성된 객체의 수를 이제 카운팅을 할 수 있었죠. 여기 하나 특수 메소드 하나를 더 구현했네요. 요거는 이제 DL은 이 생성된 객체가 이제 메모리로부터 소멸될 때 호출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하나씩 줄여 나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셀프.점 밸런스에다 요 밸런스를 초기화하고 있는데 얘로부터 받은 밸런스를 초기화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게터와 세터에 의해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밸런스는 이제 뭐 어떤 값을 읽을 때는 게터에 의해서 여기에 저장된 값을 이제 리턴을 해주고 세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대입을 요 부분에서 이제 호출이 되겠죠. 대입을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대입을 할 때 이제 만약에 잔고가 0보다 작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예외를 발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렇게 그 여기서 입력받은 값으로 초기화를 이제 시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금과 관련해서도 입금액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0보다 작으면 예외 발생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입금을 했으니까 잔고가 이만큼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출금과 관련된 기능은 출금액은 일단은 0보다는 커야 되고 잔고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출금액이 요 사이에 있는 값일 때만 이제 출금을 했으니까 이제 잔고가 줄겠죠. 잔고를 줄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값이 들어온 거니까 예외를 발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잔고를 조회를 할 때 그냥 잔고를 그대로 리턴을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에빌 어카운트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 상속을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가로로 연 다음에 이제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받은 거죠. 이렇게 받으면 돼요. 우리가 기존에 아까 전에도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로부터 우리는 상속을 받았다고 했죠. 예를 들면 클래스 A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뭔가 클래스를 정의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상속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오브젝트 클래스는 무조건 상속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하고서 이렇게 구현을 한 거나 위에 거나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는 무조건 상속받게 돼 있으니까 굳이 상속을 이렇게 표시를 안 해도 됐던 거예요. 자, 어쨌든 어카운트 클래스를 상속받기 위해서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로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보면요. 다른 거는 이제 그럼 어카운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제 어카운트 클래스에 구현되어 있는 모든 코드가 요로 상속이 된다고 했어요. 상속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 함수, 요 메서드하고 요 메서드가 서로 이름이 어떻죠? 같죠? 예. 부모 클래스에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름을 똑같이 해서 이제 내용이 달라졌어요.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재정의한다고 해요. 재정의. 그리고 재정의한다는 말은 이제 오버라이드 한다고 해요. 오버라이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기존에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던 코드는 그냥 그대로 잔고를 이제 리턴을 해주고 있는데 얘는 랜덤 모듈을 이용해서 int 값이 요거는 이제 랜덤으로 0에서부터 4라는 값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무작위로 그 중에 0, 1, 2, 3, 4 다섯 개의 수 중에 1이 나올 확률은 20%죠. 20%의 확률로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잔고에서 10%가 더 많은 금액으로 이제 리턴이 되게끔 만든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럼 나머지 80%의 확률로는 그냥 기존의 잔고대로 그대로 리턴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해볼 건데요. 저번에 어카운트는 구현이 되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쓰고요. 여기서 이제 랜덤 모듈을 따로 임포트를 하고 저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받아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클래스 이렇게 상속을 받은 거라고 했죠? 그리고 요 중에 오버라이드는 이것만 오버라이드를 할 거예요. 기존에 이 클래스에 있던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해서 얘는 20%의 확률로 랜덤 모듈에 0에서부터 4 사이의 수 중에 아무거나 만든 다음에 그게 1과 같을 때만 return self.balance 곱하기 1.10을 리턴을 하게끔 만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원래 이제 요거는 이제 밸런스 이 언더스코어가 두 개 붙어 있는 즉 프라이빗 네임 맹글링이 된 밸런스에 대한 게터와 세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여기 접근하고 있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 밸런스는 게터하고 세터인데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바로 접근해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아무리 상속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속성을 내재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이 프라이빗 네임 맹글링이 된 이 밸런스라는 이 속성은 얘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지만 클래스의 이름이 달라지게 되면 즉 본인 자체가 아니면은 본인이 아니면은 이 프라이빗 네임 맹글링은 자식 클래스에서도 이름이 숨겨져요. 그래서 직접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이 게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 부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자, 여기서 테스트 코드 이 부분이죠. 테스트 코드 이 부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카운트를 에빌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렇게 에빌 어카운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입금을 하는 거예요. 100원을 입금을 했어요. 원래 이제 잔고가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입금. 자, 얘는 자, 여기서 잘 봤을 때 이 C라는 게 에빌 어카운트의 객체예요. 즉 이 클래스의 객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디파짓이라는 입금을 하는 메서드가 여기에는 구현이 안 되어 있죠. 다만 어카운트로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구현을 하지 않았어도 그대로 있게 돼요. 그러면은 자, 잔고가 1000원인 상태의 계좌에서 100원을 입금을 했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1100원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available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잔고를 조회를 해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잔고를 조회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잔고를 조회하는 이 메서드는 에빌 어카운트에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인 이제 어카운트라는 클래스에도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뭐의 객체예요? 에벨 어카운터의 객체이기 때문에 얘가 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의 확률로 10%가 더 많은 금액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요. 자, 우선 1,000원 입금을 했는데 1,000원 잔고에서 100원을 입금했으니까 1,100원이 맞죠. 그런데 얘를 여러 번 실행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제 10%가 많은 1,100원에서 10%면 1,100원에서 10%면 110원이죠. 그게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요 처음에 말했던 상속은 기존 클래스의 작동 방식을 특수화하거나 기존 클래스가 가지고 있던 작동 방식이 있죠. 특수하거나 또는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메커니즘이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이제 클래스 메서드에 대해서 내용을 하는데, 자, 우리가 클래스를 배우면서 메서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메서드의 종류가. 그 첫 번째가 인스턴스 메서드. 우리가 특별한 거 없이 클래스 안에 메서드를 정의하면 이건 인스턴스 메서드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스태틱 메서드라는 데코레이터를 붙이면 이제 정적 메서드가 된다고 했었죠. 스태틱 메서드 또는 정적 메서드가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메서드라는 데코레이터를 붙이면 클래스 메서드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클래스 메서드는 상속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상속을 하지 않으면 딱히 이제 뭐 적절하게 사용할 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메서드를 사용할 경우를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만들어 봤던 데이트라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라는 클래스는 이렇게 연, 월, 일을 받아서 그 각각의 연월일 속성에 이 객체의 연월일 속성으로 초기화를 해주죠. 이 받은 값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스태틱 메서드가 원래 투마로우까지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우선 now라는 뭐 두 개 다 대동 소이하니까 now라는 이제 스태틱 메서드는 오늘 날짜를 받아와서 그 오늘의 연, 월, 일로 초기화를 해준 데이트 객체를 리턴해내는 클래스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였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특수 메서드 str을 추가를 해서 연 여기 이제 각각 연, 월, 일 이렇게 해서 각각 네 자리의 정수 연은 그 다음에 월은 두 자리의 정수인데 뭐 한 자리면 0으로 채워주고 또 얘도 두 자리의 정수인데 한 자리면 0으로 채워주는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데이트 클래스에 요거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되어 있고요. 특수 메서드. 그 다음에 여기 유로 데이트라는 여기서는 뭘 상속을 받았어요? 데이트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죠. 근데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거를 뭐 한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라고 했죠? 오버라이드라고 한다고 했죠. 오버라이드 한다고 했어요. 이 오버라이드. 자, 오버라이드를 하는데 얘는 유럽 방식의 날짜 표기법을 써서 일, 월, 연으로 슬러시를 이용해서 구분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끔 바꿨어요. 일, 월, 연도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D1에는 이제 그냥 일반 데이트.now에서 오늘 날짜를 가져오고 D2에는 유로 데이트에 있는 now를 이용해서 날짜를 갖고 와서 그거를 그렇게 그냥 두 개를 각각 날짜를 프린트를 하면은 프린트를 할 때 뭘 가지고 프린트를 한다고 했죠? 여기는 특수 메서드인 str이라는 특수 메서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전부 다 무슨 방식으로 나오냐면 연월일이 순서로 나오는 일반 데이트의 문자열로 나온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얘가 문제가 되죠. 이거 우리는 유로 데이트는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 월, 연도로 해가지고 유럽 방식의 날짜 표기법으로 나오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D2를 출력해보면 실제로 그런 거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데이트라는 클래스가 있었고요. 데이트라는 클래스가 있었고 지금 여기 이제 구현을 해놨어요. 유로 데이트 자 여기 미리 구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스태틱 메서드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오늘 날짜가 출력이 되는데 이렇게 5월 7일, 5월 7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유로식이 안 나오죠.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왜 그런지 보면은 살펴보면 자 유로 데이트.now를 누른다 이제 호출을 한다 하면은
여기에는 지금 그 내용이 내용이 없으니까 얘가 호출이 돼야 되겠네요. 얘가 호출이 될 거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뭘로 리턴을 해서 객체를 만드냐면 데이트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요 객체를 리턴하고 있어요. 데이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기서 리턴하는 부분이 보이죠. 그럼 여기서 아무리 유로 데이트라는 걸로 now를 이제 호출을 했다 하더라도 데이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니까 얘가 둘 다 똑같이, 얘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유로 클래스를 유로 데이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now를 했지만 얘는 뭐의 객체가 되는 거냐면 B는 데이트 클래스의 객체예요. 이렇게 되게 돼 버려요. 자, 그러면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만들어 주되 이거를 유로 데이트로 리턴을 하게끔 만들어 주면 이제 되겠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좋은 접근법이고요. 실제로도 잘 동작을 해요. 자,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코드가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유로 데이트하고 데이트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더 보기 좋은 방법이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클래스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클래스 메서드를 이용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를 그냥 되게 단순해요. 클래스 메서드라고 데코레이터를 바꿔주고요. now를. 그 다음에 여기 CLS라는 우리가 인스턴스 메서드는 이제 셀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로 뭐가 전달이 되게 된다고 했냐면 객체, 이 생성된 객체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전달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CLS로는 그럼 뭐가 전달이 되냐면은 자동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 클래스 메서드는 객체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로 호출을 하게 되고, 그럼 호출한 클래스 있죠. 그 클래스 자체가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date.now라고 했을 때 이렇게 호출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클래스 메서드예요. 이 now가 이제는 date.now라고 이렇게 호출을 했을 때 여기에 CLS가 지금 우리가 지금 CLS 자체는 직접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그럼 요 호출한 이 데이트라는 클래스 자체가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유로 데이트라는 클래스로 now를 호출했다고 해보면은 역시 여기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CLS라는 매개 변수로 이 유로 데이트가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클래스를 받았잖아요. CLS가 받았기 때문에 이 CLS 받은 클래스로 생성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와 같이 지금 위와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서 얘를 유로 데이트라고 얘는 데이트로만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데이트, 이거는 유로 데이트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것도 투모로우도 그럼 똑같이 여기서 구현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두 번 이제 각각을 몇 번씩 구현을 해줘야 되냐면 스태틱 메서드로 하게 되면은 두 번씩 구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똑같은 내용을. 그러면 또 상속을 받으면 얘를 또 구현해줘야 되죠. 이거를 나우하고 투모로우를 계속 이렇게 매번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불편함을 이 클래스 메서드를 이용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다시 해보죠. 얘를 클래스 메서드로만 해주고 여기 그럼 CLS라는 거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데이트 대신에 저기 클래스가 넘겨진다고 했으니까 CLS 이 받은 클래스로 생성을 해버리면 되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메서드 넣고 여기 CLS만 들어간 다음에 그 CLS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보냐 하면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정적 메소드로 만들 거냐, 클래스 메소드로 만들 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상속을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내부적으로 이 상속 관계에서 클래스를 조작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면은 클래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랑 코드 요 위에 있는 클래스 메소드만 바꾼 거 말고는 지금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자, 이렇게 클래스 메소드만 바꿔놓은 거 말고는 딱히 바뀐 게 없어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잘 출력이 되고 있죠? 얘가 스태틱 메소드로 한 거 말고 클래스 메소드로만 고쳐놓으니까 이제 얘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의 쓰임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메서드 오버라이드와 슈퍼라는 이제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메서드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건데요. 결국은 우선은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하기 전에 하위 클래스는 메서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해보죠. 클래스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애니멀이란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구현을 따로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PC라는 클래스를 애니멀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얘는 이제 동물이죠. 자, 모든 동물은 먹어야지 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어요. 이제 모든 동물들은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PC는 모든 동물은 헤엄을 못 치지만 PC는 수영을 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영을 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은 잠깐 뭐가 와서 자, 그래서 메소드를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에 없는 메소드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수화를 시키게 하는 거죠. 특수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거 외에 이제 메서드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렇게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A는 무슨 기능이 있죠? 먹는다라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물고기를 하나 만들고 자, 여기는 이제 헤엄을 치는 기능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A는 없어요. A는 요거는 오류예요. 그죠? 얘는 오류고요. 얘는 안 되고 그리고 대신 F는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오버라이드는 이제 메서드 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보면요. 오버라이드는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새롭게 재정의하는 것을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다양성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방법이죠. 다양성이란 말이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다양성이란 말은 뭐냐면 같은 이름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거야. 기능 1,
기능이 기능 3 또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가 바로 다양성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볼게요. 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일반 자동차고요. 슈퍼카라는 자동차로부터 상속을 받은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상위 클래스의 드라이브라는 함수가 있고요. 하위 클래스에도 드라이브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요거 이름이 같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냐면 오버라이드가 되겠죠. 메서드 오버라이드. 자, 메서드 오버라이드가 되고요. 똑같은 드라이브를 호출했을 때 카1은 그냥 부릉부릉 하고 출력이 될 거고요. 카2는 슝 하고 출력이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기능이죠. 똑같은 이름으로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다른 기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하나 예를 위해서 들어보죠. 우리가 애니멀이라는 게 애니멀의 소리가 어떤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애니멀, 동물은 너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자, 추상적인 말인데 좀 더 구체적인 PC. 얘는 어떻게 울죠? 울진 않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요렇게 요렇게 해요. 그래서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자, 요렇게 하고요. 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하고요. 요렇게 해버리죠, 차라리.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얘가 애니멀에 애니멀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다 받는 거예요. 근데 PC든 캣이든 전부 다 애니멀로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애니멀은 무조건 사운드라는 이제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애니멀로부터 상속받은 모든 클래스들은 다 뭘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운드를 무조건 재정의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사운드를 무조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게끔 돼요. 여기가 만약에 애니멀로부터 상속을 받은 클래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무조건 이제 사운드라는 메서드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호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게 굉장히 이제 객체지향 언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뻐끔뻐끔 야옹. 근데 그냥 애니멀은 얘가 구현을 할 수가 없어서 패스를 해버렸어요, 지금. 그냥 동물이 어떻게 우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근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니멀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들은 이렇게 사운드라고 이제 호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메서드 그 내부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런 게 이제 메서드 오버라이드고요. 다양성을 구현하는 예가 돼요. 예, 여기에다가 어떤 걸 넘기는 거에 따라서 어쨌든 각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사운드가 다 그 객체에 맞게끔 다르게 동작하고 있죠. 이렇게 뻐끔뻐끔 야옹 이렇게 요게 이제 다양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슈퍼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슈퍼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슈퍼는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에 접근할 때 이제 사용이 되고요.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에 접근할 때 사용이 되고, 지금 보면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슈퍼를 사용하지 않는 얘와 슈퍼를 사용하는 얘인데, 여기 보면 이게 상위 클래스예요. 이게 이제 하위 클래스예요. 자동차는 이제 드라이버를 이제 일단은 이제 운전수를 이제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드라이브 하게 되면 누가 운전 중 하고 이제 출력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슈퍼카도 이제 드라이버를 받고 이제 추가적으로 모델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얘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똑같이 드라이버에는 드라이버 넣어주고 모델에는 모델을 넣어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죠. 누가 운전 중. 그래서 그 해당하는 모델이 부릉부릉합니다 라고 이제 출력을 해서 지금 보면 잘 보면은 조금 지울게요. 여기 잘 보면요. 여기를 잘 보면은 여기 있는 요 코드, 여기 있는 요 코드하고요. 여기는 요 코드. 그리고 여기는 이 코드하고 여기는 이 코드가 동일하죠. 지금 부모에 있는 클래스하고 이제 상위 클래스하고 자식 클래스의 그 내용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구현을 해보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카라는 클래스는 운전수 하나만 이제 받기 때문에 홍길동만 넣어줬고요. 슈퍼카라는 클래스는 운전수에 이제 모델명도 넣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둘 다 잘 이제 동작을 하는데 첫 번째 드라이브는 이제 카에 의한 드라이브니까 요게 이제 실행이 될 거고 두 번째 이제 C2의 드라이브는 이제 슈퍼카에 의한 드라이브니까 얘가 이제 요 내용이 실행이 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상속 관계를 이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기보다는 슈퍼라는 걸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돼요. 자, 기존의 카 클래스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슈퍼카라는 클래스에서는 슈퍼에 있는 init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한번 해준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self.driver 요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얘만 슈퍼카가 더 가지고 있는 특징인 모델이라는 속성만 요걸로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얘는 이쪽으로 넘겨서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도 역시 요 부분은 그 상위 클래스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상위 클래스에 있는 한마디로 드라이브를 호출해 준 다음에 드라이브 메서드로 호출해 준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 슈퍼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슈퍼카가 이제 여기는 좀 내용이 짧으니까 그대로 구현한다도 별 차이를 모르는데 드라이브가 굉장히 이제 복잡한 기능이라 가지고 엄청 코드가 길어요. 코드가 길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슈퍼카는 그대로 이제 상위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특별한 것만 더 이제 더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이 슈퍼라는 키워드, 이 슈퍼라는 메서드를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제 부모 클래스에 있는 코드를 호출해서 부를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나머지 내용을 이렇게 좀 더 구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재활용. 슈퍼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다. 슈퍼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코드를 재활용하는 거죠. 얘가 아니라 얘죠. 슈퍼라는 메서드 요거. 자, 그래서 슈퍼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봤어요. 자, 이제 컴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컴포지션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상속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상속하고 좀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상속하고 헷갈릴 수 있는 게. 상속은 일단은 이지어 관계예요. 이지어 관계일 때 상속을 보통 해요. 무슨 말이냐? 어,
슈퍼카는 자동차가 맞나요? 그죠? 슈퍼카는 자동차죠. 지금 무슨 말이냐? 자동차가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상위 개념. 추상화된 개념. 이게 하위 개념이 되죠. 이제 더 구체화된 개념이 되죠. 자, 여기서 추상화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상속 관계를 보면은 이제 상위 클래스하고 하위 클래스가 있는데요. 자꾸 상속을 계속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카에서부터 이제 뭐 슈퍼카를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카로부터 이제 다양하게 이제 상속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이 세 개의 클래스가 카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요 슈퍼카도 또 슈퍼카로부터 뭔가를 또 상속받아서 만들고 요것도 위에 상속을 받아서 만들고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하고 하위 클래스를 놓고 봤을 때 점점점 하위로 내려갈수록 구체화가 돼요. 그리고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화가 돼요. 추상화. 이 추상화란 말이 뭐냐? 우리가 텔레비전을 떠올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텔레비전.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TV를 상상을 하는데 이 TV가 모니터가 몇 인치야? 그리고 어디 회사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TV라는 걸 굉장히 상상을 해내요. 추상적인 거죠. 이런 걸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은데 TV라는 건 뭔가를 상상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더 추상화된 개념이고 여기서 슈퍼카는 좀 더 구체화된 개념이고 여기서 뭐 이제 모델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명까지 나온 다음에는 더 상세화된 개념이 되겠죠. 구체화된 개념, 상세화된 개념을 얘기했고요. 자, 그럼 이즈와 관계가 있을 때 A is B라는 관계가 있을 때 A는 B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슈퍼카는 자동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치타는 동물이다. 그러면 치타는 뭘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동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관계죠. 그래서 상속을 한다는 것은 상위 클래스를 더 구체화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고요. 컴포지션이라는 건 그럼 뭐냐면 해즈와 관계를 말해요. 해즈와 관계.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는 포함된 관계예요. 가지고 있는 관계. 그래서 객체는 다른 객체를 포함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자동차는 엔진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동차 엔진을 가지고 있죠. 그럼 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카라는 클래스의 속성으로 셀프.점 엔진으로 어떤 엔진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이제 클래스 객체를 여기서 얘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객체의 속성 값이 다른 것의 객체가 되는 이런 관계가 이제 컴포지션이라고 해요. 하나 컴포지션이라는 거를 만들어 보면 지금 보면은 어 여기 엔진이라는 클래스가 있죠. 엔진. 뭐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얘니까. 엔진은 스펙이라는 이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스펙이라는 속성을 초기화를 해주고 있고요. 자, 카라는 클래스는 이제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엔진을 요걸로 이제 초기화를 해주고 있어요. 받은 걸로. 그래서 지금 얘가 바로 컴포지션이 되는 거죠. 이따가 보면은 엔진을 하나 만들고요. 엔진을 생산을 했어요, 공장에서. 그러면 이제 엔진을 200cc짜리로 이제 2000cc짜리로 엔진을 만들었고요. 이제 자동차를 생산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엔진인 거죠. 그래서 이 엔진을 넣어가지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은 무슨 엔진으로 달립니다라고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00cc의 엔진으로 달립니다라고 얘는 출력이 되겠죠. 엔진을 바꿔주면 이제 다른 엔진으로 이제 달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엔진을 이제 서로 가지고 있는 관계 이런 걸 컴포지션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다음 덕 타이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덕 타이핑은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이제 동적 언어에서 의미가 있는 말이고요. 자바라든지 C++와 같은 정적 타입의 언어들은 이 덕 타이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타입이라는 걸 정해놓고 이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A라는 지금 다양성이 사실 자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요 예를 볼게요. 얘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타입을 애니멀로 이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를 만들 때는 자바로 코드를 짤 때는
애니멀 타입의 애니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타입을 정해 놓고, 그럼 요 매개 변수 이 애니멀로 넘어올 수 있는 타입 무조건 애니멀밖에 안 되는데, 이 애니멀이 이제 상위 클래스고, 그럼 여기에는 하위 클래스를 모두 받을 수 있게끔 돼요. 요런 식으로 다 받을 수 있게끔 작성이 돼요, 자바는. 근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물론 애니멀이라고 매개 변수 이름은 써놨지만 여기 애니멀을 안 넣고 우리는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도 아무런 오류가 발생 안 되고,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10이라는 객체는 사운드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덕 타이핑은 뭐냐? 자, 우리가 지금 사운드라는 함수에서 필요한 이 애니멀이라는 매개 변수는 무슨 함수만 구현하고 있으면 사실 상관없어요. 사운드라는 함수만 구현하고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 클래스 오더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얘는 애니멀로부터 상속을 받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사운드라는 클래스 메서드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오더 클래스를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사운드라는 메서드에 오더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프로그램이 동작하죠. 자, 이 말이 이제 이게 뭐냐? 덕 타이핑이에요. 파이썬은 다양성을 엄격하지 않고 느슨하게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클래스에 상관없이 같은 동작을 다른 객체에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덕 타이핑은 그럼 뭐냐? 만약 어떤 새가 오리처럼 걷고 헤엄치고 꽥꽥거리는 소리를 낸다면 나는 그 새를 오리라고 부를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오더도 애니멀로부터 상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동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더라는 게 동물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하지만 얘도 애니멀처럼 사운드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오리처럼 꽥꽥대는 거죠. 한마디로 애니멀처럼 사운드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애니멀로 보고서 이렇게 호출을 이제 오더도 호출을 이제 애니멀이라고 보고서 여기다가 넣어줘도 무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덕 타이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속 관계가 있지 않더라도 같은 메서드가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 덕 타이핑의 예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인용문을 이제 쓰는 건데, 뭐 이제 어떤 그 말을 한 사람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여기다 이제 초기화를 해주고, 자, 누가 이제 who는 이제 누가 한 말이냐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say는 그 사람이 한 말을 이제 출력을 하되 맨 끝에 마침표로 막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question은 요거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은 이 클래스는 느낌표를 붙여주는 거야. 차이는 그거예요. 근데 이제 who say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오브젝트에 있는 who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오브젝트 says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렇게 초기화를 했고 얘는 요렇게 초기화를 해서 who say에다가 이제 넣어보면은 요 객체를 넣어보면은 이 두 개의 객체는 전부 다 뭘 구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who say라는 클래스 함수에서 중요한 게 이 받은 오브젝트가 뭘 구현하고 있어야 되냐면 who라는 메서드하고 say라는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구현이 되어 있죠? 쿼트라든지 캐슨 쿼트에 다 이제 say하고 who가 다 구현이 돼 있어요. 얘는 who가 없지만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who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오더는 이 얘로부터 상속을 받지는 않았지만 who하고 says라는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이 who says에 오더를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계속 같은 말이에요. 아까 설명했던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덕 타이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뭐 유래는 요 말에서 나온 유래예요.
만약 어떤 새가 오리처럼 걷고 헤엄쳐 꾀꾀거리면 나는 그 새를 오리라고 부를 것이다.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덕 타입인가고 해요. 그 다음 이제 타입 검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은 인스턴스의 타입은 해당 클래스가 돼요. 우리가 이제 A는 3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이 A의 타입을 한번 보면요. 요거는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한번 간단하게 해보자. 자, A는 3 한 다음에 타입 A. 이렇게 하면 이 클래스 A가 int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얘는 클래스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파이썬은 모든 걸 객체로 취급을 한다고 했고 얘도 일종의 클래스예요. 우리는 정수를 넣을 때도 클래스로 생각을 하고 넣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 그럼 타입이 뭐가 되냐면 이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타입이. 어떤 클래스인지 검사를 하는 방법이 그럼 뭐냐? each instanc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얘가 해당 클래스인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is instance a int.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true라고 잘 나오죠. a가 뭐니까? 정수니까. 정수 클래스니까 이제 잘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면 이제 A 클래스 만들었고요. 아무런 내용은 없어요. B는 A로부터 상속을 받았고요. C는 이제 그냥 또 독단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A, B, C를 만들었고요. 타입 A 아까처럼 그럼 뭐라고 나오겠어요? 자, 클래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 A, 클래스 B는 A로부터 상속을 받았고요. 클래스 C. 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콜론 다음에 이제 보통 줄을 바꿔서 들여쓰기를 해서 하는데 만약에 한 줄인 경우는 이렇게 한 줄로 써도 될 수 있어요. 파이썬 문법에서는. 자, 그거는 그냥 참고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if a equal 3이면 print a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줄에 끝난다. if문이 한 줄에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한 줄로 써버릴 수가 있어요. 파이썬 문법에서는. 그냥 참고로 알아둘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A는 A를 이용해서 만들고 B는 B를 이용해서 만들고 C는 C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해보죠. 자, 그리고 프린트 타입 A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메인 모듈 안에 이제 메인 영역에서 메인이 뭐였냐면 메인이라는 이름 네임스페이스에서 A 있는 A 클래스로 이제 되어 있는 속성이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타입이라는 걸. 자, 우리가 얘가 이제 실행되는 공간 이제 처음 실행되는 요 모듈이 실행되고 있는 모듈이 메인이라고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B는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요. 인스턴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is instance B는 A는 A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true 맞겠죠? print is instance B는 B. 이게 true겠죠? print is instance C는 C의 타입이 C의 인스턴스가 맞는 거죠. 그죠? C 클래스 인스턴스. 그런데 이제 B가 A냐고 물어볼게요. true예요. B는 왜 이 B라는 객체가 왜 is instance A를 했을 때, 즉 요걸 했을 때 true가 나오느냐? B 클래스는 뭐로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냐면 A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print is instance B가 C의 타입이냐고 인스턴스냐고 물어봤을 땐 아닌 거죠. 상속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C랑은 아까 여기서 만들었던 이 C랑 B랑은 아무런 상속 관계가 아니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펄스라고 나오고요. 반대로 C가 A의 클래스냐고 인스턴스냐고 물어봤을 때도 이렇게 펄스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입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특정한 클래스 타입인지 아닌지 내가 만든 이 객체가 이제 클래스인지 아닌지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여기서 만든다 하면은 사운드를 만든다 하면은 if 만약에 animal이 is instance
애니멀이 애니멀로부터 파생된 클래스이면은 이렇게 만들게끔 하고요. 이렇게 하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타입 에러를 발생을 시키게끔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는 무조건 뭐만 오게끔 만든 거냐면 애니멀에 대한 애니멀로부터 상속을 받은 클래스만 오게끔 만들어 버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보면요, 얘를 여기 보면은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 보이죠? 타입 에러.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지 보면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여기 딱 이 사운드라는 사운드에다 뭘 집어넣은 요거 오더를 집어넣은 얘는 이제 이 사운드라는 함수는 무조건 애니멀로부터 상속을 받은 클래스만 올 수 있게끔 강제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할 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즈 인스턴스 내가 특정한 타입의 객체들만 받고 싶을 때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즈 서브 클래스는 뭐냐면은 이제 A, B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얘네들이 서로 상속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클래스예요. 즉 B가 A의 서브 클래스, 하위 클래스이냐라고 묻는 거죠. 맞죠? true. 그리고 얘는 C가 A의 하부 클래스냐, C is A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false 이렇게 나옵니다. 타입 검사하는 거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에 모듈 클래스 네임드 튜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할 이제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클래스하고 모듈의 사용 기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비슷한 행동을 하지만 내부 상태가 서로 다른 개별 인스턴스가 필요해요. 그런 경우는 뭘 사용하냐면 클래스를 사용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 이제 휴먼이라는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려고 사람이라는 객체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객체는 보면은 퍼슨이라고 하죠. 퍼슨이라는 객체는 자, 각각 이름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뭔가 뭐 메소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달리다. 이런 식의 메소드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비슷한 행동들을 해요. 뭔가 비슷한 행동들을 하는 여러 가지 객체가 필요해요. 메소드가 이제 동일하지만 내부의 상태, 뭐 이름이라든지 나이가 다른 그런 개별적인 인스턴스가 필요할 경우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클래스는 또 좋은 점은 상속을 지원하지만 모듈은 상속을 지원하지가 않아요. 모듈은 파일이었죠, 우리가 파일.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일만 수행을 한다면 이제 모듈이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사실 모듈이 클래스보다는 좀 가벼워요. 그리고 파이썬은 모듈을 예를 들어 모듈이라는 거를 이제 모듈을 할 때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 이제 모듈이 있어요. A라는 모듈이 있고요. B라는 모듈이 있고요. 이제 C라는 모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제 메인이 되는 어떤 파일에서 A를 임포트를 해요. 근데 A가 C에서도 A를 임포트를 하고 있고요. B에서도 A를 임포트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또 임포트해서 써요. 그러면 여기에 임포트 구문이 여기도 있고 A 모듈을 임포트하는 구문이 여기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세 번 임포트를 한다고 해서 각각 임포트를 할 때마다 A 모듈이 로딩이 되는 게 아니라 임포트는 여러 번을 하더라도 단 한 번만 임포트가 돼요. 그래서 모듈은 파이썬의 모듈은 참조 횟수 여기서도 참조하고 여기서도 참조하고 여기서도 참조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단 한 번만 로딩이 되기 때문에 단 하나의 복사본만 불러오기 때문에 이런 전체에 딱 하나만 존재하는 이런 패턴을 뭐라고 하냐면 싱글턴이라는 패턴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용어라서 이건 뭐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단 한 번만 이제 로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어떤 한 가지 일만 좀 일관된 한 가지 일만 수행을 한다면 이제 모듈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여러 함수의 인자로 전달될 수 있는 여러 값을 포함한 뭐 여러 변수가 있다면 클래스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뭐 복잡하죠 말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예를 보면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 화상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 매번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화상 데이터가 있어. 뭐 PNG 파일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PNG 파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PNG 파일을 처리하려면 뭐 크기도 있어야 되고요. 뭐 가로 세로 크기도 있어야 되고 크기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를 이제 뭐 그림에 대한 뭐 그 그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정보들을 매번 생성을 이제 딕셔너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PNG 파일을 한 1000개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1000개 뭐 한 몇 개, 수십 장, 수백 장, 뭐 수만 장의 이제 PNG 파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매번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거하고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는 거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면 당연히 클래스가 더 효율적이겠죠.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해서 뭐 네임은 이게 파일 이름은 뭐 이렇게 쓰고 또 뭐는 뭐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각각 딕셔너리에다 이런 속성을 넣을 때마다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오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클래스는 한번 정의해 놓고 매개 변수만 넘겨주면 되니까 좀 더 편리하겠죠. 이런 경우라면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요 내용.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하게 그냥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이용하느냐, 모듈을 이용할 거냐, 클래스를 이용할 거냐, 뭐 아니면 메서드를, 뭐 함수를 이용할 거냐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건대 가장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파이썬의 철학도 그렇고요. 그리고 딕셔너리, 리스트, 튜플은 모듈보다도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듈이 더 클래스보다 더 간단해요. 클래스가 좀 더 내용이 어려워요.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이제 자료형들 있죠. 딕셔너리, 리스트, 튜플 이런 걸 먼저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모듈을 사용을 하고요. 모듈로도 좀 해결하기가 좀 나쁘다면 여기에 이제 클래스를 이제 넣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어쨌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꼭 클래스를 안 만든다 하더라도 클래스와 비슷하게 우리가 네임드 튜플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네임드 튜플은 뭐냐 하면은 튜플의 하위 클래스예요. 이제 우리가 튜플 만들었잖아요. 튜플을 써봤죠. 이 튜플로부터 상속을 받은 그 하위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하위 클래스는 뭐가 좋냐 하면은 이름과 위치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한데 쓰기 위해서는 이 콜렉션 모듈에 있는 네임드 튜플이라는 걸 임포트를 해줘야지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름이 person이고 이 네임드 튜플의 이름이 person이고 person이라는 이름을 갖는 네임드 튜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성 우리가 클래스도 속성이 있었죠. 셀프 점 이렇게 점 해가지고 네임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속성을 만들어 줬었잖아요. 셀프 점 age 이렇게 속성을 만들어 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속성을 갖는 네임드 튜플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얘는 이름하고 age라는 속성을 갖는 이제 네임드 튜플이래요. 여기다가 이제 문자열로 공백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쭉쭉 넣어주면 이제 각각 공백으로 구분해서 속성값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로 이제 퍼슨을 이제 네임드 튜플이라는 걸 네임드 튜플을 만들었어요. 이제 퍼슨 여기다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 이 네임드 튜플로 퍼슨을 이용해서 이름은 홍길동이고 이제 클래스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쓰죠. 이 순서대로 이름, 나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키워드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네임은 인격정의고 age는 30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제 각각의 내용이 잘 출력이 돼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공백으로 구분해서 맨 처음에 이제 이 네임드 튜플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 네임드 튜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정의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퍼슨1은 퍼슨 이름은 홍길동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서 직접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age는 30, name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요. 그리고 프린트 p1, p2를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딕셔너리를 해볼게요. 딕셔너리도 하나 만들면은 얘는 P3은 딕셔너리로 만들어 보죠. 이제 딕셔너리 P3 name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각각의 이름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P1에 있는 name 이렇게 출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얘는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했는데 네임드 투표를 이렇게 우리가 기존의 딕셔너리는 이렇게 이제 속성에 접근을 하잖아요. 키값을 이용해서. 근데 네임드 투표는 클래스와 비슷하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잘 나오죠. 홍계통 전우치. 그래서 네임드 투표는 딕셔너리의 경우는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이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딕셔너리에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오류가 돼요. 여기가 오류가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임드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하고 비슷하게 이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멤버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봤고요. 그럼 네임드 투표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불변하는 객체처럼 행동을 해요. 불변하는 객체처럼 행동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값이 한번 정해지면은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p1.name은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요. 얘는 지우고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오류가 났죠. 이렇게 불변하는 객체처럼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값이 정해지면 바꿀 수 없어요. 상수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객체보다 공간과 시간적인 효율성이 좋아요. 좀 더 빠르게 동작하고 공간도 덜 낭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네임드 튜플을 이용하는 방법이 좀 공간 효율성하고 시간 효율성이 좋다라는 거고요. 딕셔너리 형식 얘 대신에 이 점 표기법으로 속성에 접근 가능하다라는 것도 좋은 점이죠. 그리고 네임드 튜플을 딕셔너리의 키로도 쓸 수 있어요. 왜? 불변하는 객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딕셔너리를 만들 때 1은 불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키값으로 쓸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리고 문자열도 불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키값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P1 또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키값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임드 투플은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BBB 잘 나오고 있죠. 여기 있는 P1에 대한 P1 요거를 키 값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네임드 투플은 딕셔너리 키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봤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파트 2의 문제 중에 스튜던트 클래스 국어, 영어, 수학 점수로 입력을 받아서 이제 총점도 구하고 평균도 구했던 그 클래스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소팅도 했었어요. 그거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은 파이썬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그냥 별거 없고요. 이 클래스는 기존에 이제 스튜던트가 국영수만 이제 과목 점수로 가지고 있었는데 파이썬이 이제 점수로 추가가 되고요. 이 추가된 점수로 인해서 나머지 메서드들도 올바르게 작동을 하도록 이제 메서드들을 적절히 오버라이드를 하게끔 짜라는 거죠. 자, 스튜던트 클래스는
기존에 작성한 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기존에 이렇게 작성이 된 거고요. 얘를 이제 상속을 받은 파이썬 스튜던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동영상을 잠시 멈춰놨다 한번 풀어보고요. 이제 한번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거 없고요. 클래스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클래스 파이썬 스튜던트 얘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았죠. 자, 상속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무슨 점수가 더 추가가 됐다고 했죠? 기존에 국어, 이름이 있고요. 이름을 받아야 되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 파이썬 점수를 더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냥 부를 필요 없이 다 일일이 초기화를 직접 해줄 필요 없이 이니트를 호출해줘서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얘를 초기화를 해주고요. 얘를 그대로 초기화를 해주고 뭐만 이제 우리는 해주면 되냐? 파이썬 점수만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를 바꿔야 되냐면요. 이제 토탈 점수가 이대로 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토탈 점수. 그래서 얘도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리턴 토탈 총점은 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파이썬 점수를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뭐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기존에 그 상위 클래스에 있는 토탈에다가 뭐만 더하면 돼요? 파이썬 점수만 더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에버리지, 이 에버리지를 보도록 하죠. 과목이 몇 개로 늘었죠? 4개로 늘었죠. 근데 이제 기존에 상위 클래스는 3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으로 나누면 안 되고요. 셀프점 토탈은 얘가 될 거예요. 그죠? 토탈 나누기 4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제 총점을 가지고서 우리는 비교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구현을 하면 되고요. 자, 얘를 이제 파이썬 스튜던트로 한번 싹 바꿔보죠. 파이썬 스튜던트로 바꿨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 파이썬 점수를 추가를 더 해줘야 되죠. 지금 여기서처럼 90 80 그리고 85 이렇게 초기화를 했어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역시 제대로 동작을 하죠. 총점이 이제 80, 90, 75, 90 다 더하면 이제 335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속을 해서 잘 동작을 할 수 있는 이제 클래스를 파이썬 클래스를 굉장히 더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상속을 받음으로 해서 코드를 이렇게 모든 코드를 다 구현할 필요 없이 내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코드에 재활용을 하고 있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자, 요약을 하면 상속은 상위 클래스의 코드를 하위 클래스가 이어받아서 코드의 재활용을 높이고 기존 클래스의 작동 방식을 특수화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메커니즘을 말하고요. 모든 클래스의 조상은 오브젝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는 몇몇 공통되는 메서드의 기본 구현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 외에 다른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함수를 재정의하여 메서드를 재정의해서 작동 방식을 변경해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양성 구현. 그죠? 자, 그리고 이저 관계는 상속을 통해서 구현되고 해저 관계는 컴포지션을 이용해서 구현하면 된다고 했었고요. 자, 이 다양성에 더불어 파이썬은 다양성을 느슨하게 구현한다고 했죠. 이 느슨하게 구현하는 게 이제 덕 타이핑과 관련된 건데
상속 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은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으면 문제없이 코드가 작동하는 것이 이제 덕 타이핑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당 어떤 객체가 어떤 클래스의 타입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is instance라는 메소드 함수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고, 그리고 is 서브 클래스는 서로 상속 관계인지 아닌지, 즉 A is B, A가 B로부터 상속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듈이나 클래스 등은 적절하게 잘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라고 했고요. 네임드 튜플은 객체의 가치 .name과 같은 형태로 속성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성능 좋고 가벼운 객체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데, 그 만들어진 객체가 바로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불변. 자, 이렇게 해서 상속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